안녕하십니까. 본질을 투시하는 비법 본투비 지구과학의 안성진입니다. 자, 이투스 기숙학원 여러분들을 위한 수능 응원 영상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어느새 수능을 보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만났을 때가 진짜 엊그저께 같은데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투스 기숙학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서 사실 상당히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매번 출근할 때마다 좀 힘이 들고는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분들이 너무너무 수업 잘 들어주시고 또 되게 긍정적인 그런 어떤 수업 태도로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해 주셔가지고 매번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진도에 치여가지고 표현은 잘 못했지만은 우리 이투스 기숙 여러분들께 정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애정 담긴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을 하고자 그렇게 그 파이널 교재도 무상으로 좀 이렇게 드리고 그랬던 것인데 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정말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이런 어떤 깊은 애정을 담아서 정말 진심된 마음으로 여러분들 정말 수능 대박 나시길 제가 기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응원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 내용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일단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마무리 학습 단계에서 뭐 어떻게 학습하면 좋나요?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마무리 학습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능 현장에서 문제 풀이할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점, 유의하실 점, 뭐 그런 것들도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마무리 단계에서 학습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무엇이다? 그지? 개념과 기출이다. 자,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은 일단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풀어온 기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출 문제들을 싹 돌아보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었는가,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어떤 점을 깨달았는가, 뭐 그런 것들이 어쨌든 어딘가에 메모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쫙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과거에 했던 실수는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의식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문제를 딱 봤는데 이거 어떻게 푸는 거더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럴 때는 당연히 뭐 해설지를 보든가 아니면 뭐 해설 강의를 보든가 해가지고 풀이 과정을 당연히 복기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내가 잊고 있었던 어떤 개념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이 발견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잊은 개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제 개념서에서 관련된 맥락 전체를 좀 이렇게 복습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개념 기출 단계도 했었지만은 우리 함께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진 모의고사 문제들도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죠? 일단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료 정복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것저것 설명이 되던 그런 파트도 있었는데 이런 자료 정복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전부는 아니지만 출제 가능성이 좀 낮은 부분들은 배제하고 대부분의 내용이 제가 나눠드렸던 특이점 교재 있죠. 특이점 교재에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이점 교재 한번 쓱 돌아보시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수록돼 있던 여러 가지 어떤 다지선다 문제들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틀린 선지들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풀이 논리를 좀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잊고 있었던 어떤 개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개념서에서 관련된 개념을 꼭 복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 특이점 교재가 저는 이제 수능 시험장에 들고 가기 굉장히 좋은 교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받아보셔서 알겠지만은 굉장히 얇고 가볍고 컴팩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부분의 내용이 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까먹는 뭐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 특이점 교재에다가 착착착착 이렇게 붙여둬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최종 정리의 어떤 노트 그걸로 이제 특이점 교재를 삼아가지고 수능 시험장에 들고 가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특이점 교재에다가 이제 여러분들만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단권화 하셔가지고 들고 가시면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보시기에 적합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수능 현장에서 문제 풀이할 때 좀 유의하셔야 될 점들 뭐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칠판 공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한번 지우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풀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능 지구과학 문제가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발문 1, 자료, 발문 2, 선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중에서 발문 1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나올 자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일단은 이 발문에서 자료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면서 좀 읽어주셔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이 발문 원에서 나와 있는 문장이 이 문장만으로 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때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자료와 번갈아 보시면서 아, 요 부분이 이걸 의미하고 아, 요 부분이 이걸 의미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읽어주시다 보면은 독해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덜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문제풀이를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이 발문 원에 나와 있는 설명을 간략하게 자료 옆에다가 메모를 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컨대 발문 원에서 뭐 다음은 06시에 촬영한 뭐 가시 영상이다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으면은 요 자료 옆에다가 06시 가시 이렇게 메모를 해두는 거지. 오케이? 별거 아니지만 이거 하나만으로 굉장히 실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발문 원에 어떤 조건이 나와 있다면 당연히 조건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 발문 원에 나와 있는 문장을 문장별로 딱딱 끊어가지고 아, 이 부분이 조건에 대한 부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뭐 번호를 매기셔도 좋고 아무튼 간에 아, 요 부분이 지금 뭔가 조건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조금 해두는 것이 좀 문제풀이에 있어서 유리한 어떤 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자료로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일단은 이 자료를 딱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자료 상황을 좀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에게 제시된 이 자료 상황이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어떤 일반적인 자료 상황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배운 걸로는 선뜻 뭔가 설명이 잘 안 되는 좀 기괴하고 좀 특수한 경우인가?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주는 거 조금 중요하거든. 왜 예컨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음은 북반구의 온대저기압이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온대저기압은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잖아. 저기압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온난전선 이렇게 있고 한랭전선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다음은 북반구의 어떤 온대저기압의 모습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 이놈의 온대저기압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거야.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거야. 그죠? 그럼 우리가 아는 모습이랑 뭔가 살짝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이제 제가 말했던 이런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확률로 자료 해석형 선지가 하나쯤 배치되게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 뭔가 조금 사마띠 아니한 느낌이 들더라도 자료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맞다고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뭐 예컨대 이런 상황을 이제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배우기로 이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서는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서 무슨 바람이 불게? 그지?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요. 저기압 중심으로 갈라다가 전향력에 영향을 받아서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경로가 틀어질 테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항상 자료에 기반을 해서 답을 해주셔야 된다. 자료 해석형 선지가 나왔을 때.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자료에서 그래프가 제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자, 제가 이제 문제 풀이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그래프 관련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일단 축 잘 보셔야 돼. 그지? 요 그래프 각 축의 의미와 그 다음에 증감 방향 그리고 간격까지 좀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기 때문에 인지하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에 따라서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그래프들이 있어. 예컨대 가로축이 거리, 세로축이 후퇴 속도인 그래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죠? 기울기가 허블 상수를 의미한다라는 거.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해령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해양 지각의 연령 분포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확장 속도랑 관련이 있다든가. 뭐 아무튼 기울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 그래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도 한 번쯤 우리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발문 2 같은 경우에 보통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시오라는 문장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그냥 무시하고 쓱 지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발문 2에 가끔 가다가 단조건 나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이 단조건이 문제풀이에 있어서 굉장히 실마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단조건이 혹시나 있진 않은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선지로 넘어가게 되면요. 자, 선지의 유형 같은 경우에 크게 나누자라고 한다면은 개념형 선지, 자료 해석형 선지, 추론형 선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뭐 개념형 선지는 뭐 제가 딱 드릴 말씀이 딱히 없고 개념 학습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외에는. 그다음에 자료 해석형 선지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자료 안에 답이 있는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해석형 선지 중에 뭐 어떤 선지들은 여러분들이 약간 뇌정지 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
뭐냐면은 되게 낯선 용어로 돼 있어. 그래서 그 낯선 용어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서 뭐가 뭐보다 크니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막 뇌정지 와가지고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정작 요 선지에서 물어보는 그 뭔가 용어가 복잡한 그 내용이 이 그래프에서 세로축을 의미한다든가 아니면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을 의미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경우에 이 선지는 그냥 이 그래프에서 세로축 값을 읽어서 비교하세요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거든.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건데 은근히 그 좀 낯선 용어에 이렇게 딱 사로잡혀가지고 뭐지? 이게 뭐에 의미하는 거지? 막 이렇게 뇌정지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낯설다 싶은 느낌이 들다면 혹시나 이 여기 선지에서 묻고 있는 그 내용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걸 좀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되게 단순한 자료 해석형 선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추론형 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뭐 한창 개념 학습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추론형 선지 같은 경우 이제 단원 연계형 선지와 연역형 선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단원 연계형 선지는 지금 문제에서 예컨대 대기대 순환에 대해서 묻고 있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단원 예컨대 용승과 침강 파트에서 배운 내용을 딱 끄집고 와서 물어보는 거야. 이 자료랑 엮어가지고 그런 어떤 유형이 있을 수가 있겠고 연역형이라는 건 우리가 개념 단계에서 배웠던 원리를 바탕으로다가 추론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선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단원 연계형 추론형 선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가 그런 게 있겠죠. 대기대 순환과 관련된 자료를 보여주고 있어. 근데 갑자기 위도 60도대에서 표층 해수의 발산이 일어날 수 있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문제 처음 나왔을 때 오답률 되게 높았거든요. 표층 해수의 발산 이 워딩을 보고서 이걸 내가 어떤 단원에서 배웠더라 라는 걸 떠올리는 그런 자세가 이런 단원 연계형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에 연역형 선지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대륙 지각의 하부에서 선로감이 발견될 수 있느냐 그런 선지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우리가 그딴 거 안 배우거든요. 그죠? 개념 배울 때 딱히 그딴 걸 배우진 않아. 하지만 그런 걸 물어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개념 단계에서 배웠던 원리를 바탕으로다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이 대륙지각의 하부에는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문암질 마그마와 그 다음에 안산암질 마그마가 모두 공존하고 있고 그럼 이들이 지하 깊은 곳에서 서서히 굳어진다면 심성암에 해당되는 반려암과 섬로감과 화강암이 모두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론을 요구한 거지. 그래서 이 연역형 추론형 선지에 대응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사실 개념을 원리적으로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이 기출 문제들의 논리들을 쫙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가 그 단순히 답을 알고 있다 이 선에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이게 왜 답인지를 스스로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고 그 과정에서 뭔가 막히는 게 있어. 내가 뭔가 좀 잊은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개념서를 다시 보시면서 관련된 부분을 좀 복습을 해주셔야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그러고도 도저히 모르겠으면 강의를 다시 돌려보든가 아니면 저에게 Q&A 게시판에서 질문을 주시든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문풀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모저모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마지막으로 또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여러분 문장 절대로 뭉개서 읽지 마세요. 오케이? 예컨대 엘니뇨 라니냐 파트에서 이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 빼기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의 값을 비교하시오 라는 이런 선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의 편차 빼기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의 편차 값을 비교하시오. 뭐 이런 선지가 있을 수 있잖아.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가 완전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무엇을 묻는 것인지 똑띠, 오케이? 똑띠, 정확하게 뭉개서 읽지 말고, 오케이? 정확하게 조금 읽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예컨대 적색 거성의 중심액에서 수소행용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건 틀린 거죠. 근데 중심액이 아니라 적색 거성의 내부에서 수소행용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냐? 하면 이건 맞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절대로 뭉개서 읽으시면 큰일 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 체크. 이거 은근히 이것 때문에 틀리는 친구도 되게 많아. 뭐 A는 B보다 어쩌다. 뭐 A보다 B는 어쩌다. 이거 잘못 봐가지고 틀리는 분들 굉장히 많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인지를 매 선지 풀 때마다 정확하게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어를 보면은 밑줄을 치세요. 오케이?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 선지의 어떤 판단 근거가 자료에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배운 내용과 살짝 뭔가 사마띠 아니하는 느낌이 들더라도 어쨌든 자료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료를 우선적으로 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자, 뭔가 선지 판단의 근거가 자료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풀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그 일반적인 상황들 있지, 일반론, 그지? 이 일반론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라는 게 문제의 의도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요거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투스 기숙학원 여러분들을 위한 뭐 수능 응원 영상 한번 찍어봤는데, 제가 성격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다정다정하고 막 이렇게 오그리토그리한 그런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라 가지고 뭐 강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잘 못 드렸던 것 같고, 지금 이 수능 응원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뭐 이런 말보다는 이렇게 뭔가 방법론적인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이투스 기숙학원 여러분들 많이 애정하고 있습니다. 좀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여러분들 기억 속에 되게 우리 열심히 가르쳐 주셨던 지구과학 강사님이 계셨다, 요런 게 뭐 기억 한 자락이라도 좀 자리하게 되면은 제가 정말 큰 뿌듯함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모두 다 정말 이 수능 날에 여러분들 커리어 하이를 찍으시길 정말 기원을 드리겠고요. 모두가 다 만점을 받기를, 다소 비현실적이지만 그래도 모두가 다 만점을 받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마무리 학습 잘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진이었습니다.